자,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한국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 여행 가고 싶어하고 아버지 세대가 그걸 보고서는 막 그냥 팽개쳐버리거나 이게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가 많이 있는데 자식이 한국에 그럼 한 번만 가보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이제 한번 놀러 오잖아요. 여행 한 3박 4일만 다녀가 획 바뀌어요. 아버지도 획 바뀌고.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본에서는 세대 차이가 명확해요. 한국도 세대 차이가 어느 정도 강하죠. 이 세대 차이가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세대 차이가 급격히 난다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인식의 끌림이라 그래요. 인식의 끌림.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우리가 빨리 쫓아오다 보니까 몸뚱이는 앞에 가고 있는데 영혼이 뒤에 쳐져가지고 영혼이 몸뚱이를 못 따라가 뒤에서 헉헉거리면 쫓아온다. 그 정도로 한국은 빨리 발전해 오면서 급속도로 선진국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 90년대 딱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뒷걸음질 쳤다고 30년 동안. 그러니까 장노년층들은 자기들이 활동할 때 전 세계를 거의 석권할 정도로 최고조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장롱금고 그런 얘기도 있고. 한국은 노인푸어, 노년층 푸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노년층 푸어가 우리보다는 훨씬 덜하죠. 옛날에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갈 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하고 또 하나는 지금도 여전히 자민당은 노인 정치이기 때문에 이 노인들 복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국가가 해주는 복지 행태도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자기들 볼 때. 그 생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일본의 40대, 50대만 돼서요. 자기들이 막 취직해가지고 활동할 때 그때부터 일본은 늘 불경기였고 좋았던 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다른 나라들은 다 잘 나가는데 항상 뭔가 일본은 침체되어 있다. 디프레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봉급이 거의 안 올랐단 말이에요. 옛날 30년 전 봉급에서 지금 그대로니까 아니면 더 떨어지거나 그게 뭘 말하겠어요. 그게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미래 희망이 없다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10대, 20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잘 살고 더 세련되고 더 멋진 나라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여기에서 일본의 세대차는 우리 세대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낙차가 심한 거예요. 왜냐? 과거에 버블 경기를 느낄 정도로 선진국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일본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60, 70대, 80대일 거란 말이에요. 60대는 7, 80대라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은 현재 이 한국의 모습을 전혀 모른다고 보면 돼요. 특히 한국의 발전상을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왜?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본 적이 없어. 요즘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요. 자,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이제 한국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 여행 가고 싶어 하고 한국 한글도 막 배우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 세대가 그걸 보고서는 막 그냥 팽개쳐버리거나 무슨 조선징 조선어를 배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자식이 부모 없다고 결국은 이제 자식은 알잖아요.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 친구들은 다 한글도 배우고 뭐 한국 여행도 갔다 오고 한국에 대해서 뭐 자기들 일본어 말 쓰면서 한글 같이 믹서해서 쓰는 경우가 너무나. 근데 혼자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러면은 어때? 못 견뎌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굽히지 않고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부모가 진다고요. 그 중에 또 보면 엄마가 자식 편을 들어서 그러면 이제 자식이 한국에 그럼 한 번만 가보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 이제 한번 놀러 오잖아요. 여행 한 3박 4일만 다녀가 획 바뀌어요. 아버지도 획 바뀌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한국 와서 보니까 너무나 발전돼 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친절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의 그 모든 걸 일본 부인하고 끝까지 역사 문제에 물고 늘어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한국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내가 얘기 늘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야. 일본에 여권까지 있는 게 1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장노년층은 한국의 발전상이라든가 이 변화된 모습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일본이 아직도 저편에서 넘버원 했던 그 인상 속에서 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겔 저편에서 넘버원 그 책이 일본에 가장 해악을 끼친 책이라고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인식의 갭을 가져왔다. 특히 장노년층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옛날에 일본은 좋았는데 지금은 옛날에 일본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실력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갭이 제대로 메꿔지지 않으니까 일본은 계속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지금 가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노부츠 유키오라는 일본의 석학이 쓰는 글 보면요. 일본이 이대로 가면요. 이미 벌써 후진국 수준에 들어갔다 이거야. 선진국 어림도는 선진국.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나 갭이 심해요. 인식, 세대 차이도 너무나 강하고 한국이나 일본도
그래서 내가 최근에 서울대 명예교수로부터 강연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일 역전에 대해서 좀 강연해달라. 그 대상이 누구냐? 70대, 80대 정형외과 의사 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아직도 한일 역전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다. 이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한일 역전 책을 요약해서 강의해 주셔도 충분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일깨워 줬으면 좋겠다. 내가 늘 얘기해왔잖아요. 한국에도 60대만 해도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60대인데 내 친구들 씨알도 안 먹게 되는 애들 많아요. 6, 70, 80대는 여전히 일본 하면 대단한 나라인데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에이 무슨 이 박사는 왜 일본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느냐. 그런데요 한국의 10대, 20대들이나 일본의 10대, 10대들 내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고 다 인식할 거예요. 특히 일본에서도 한국을 제대로 알고 일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이명찬 박사는 제대로 된 얘기를 한다. 그냥 주저함 없이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죠. 왜 그러냐. 철판이 이렇게 휘어졌을 때 이걸 바로 펴려면 여기까지 당겨와야 돼. 여기까지 당겼다 놔야 여기 오지. 이렇게 굽었던 걸 여기까지 당기면 이렇게 된다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본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부정적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일본 이러다가 망한다. 일본 정신 차려라. 그렇게 쓰는 학자들이 그 제대로 된 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현상들이. 나는 그런 글들을 보고서 내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었겠죠. 당연히. 내가 늘 얘기하죠.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는 여전히 좋아요. 근데 지금 일본이 수출하는 유일한 것들이 대부분 소재 부품 장비 그거 외에는 도요타 자동차 그거 외에는 별거 없어요. 자,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지금 조선업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다가 군함까지 만들어달라. 자기들 군함 정비까지 해달라. 이게 350조 가까이 되는 시장이. 앞으로 한번 보세요. 조선업 관계되는 주식들 팍팍팍 올라가고 있어요. 나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조선업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할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지금 우여곡절을 겪지만 어쨌든 또 회복될 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지금도 수출을 보면 제일 높은 게 반도체 여전히. 자, 그 다음에 우리 K-팝 보면요. 프랑스 기존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모두 한국의 블랙핑크라든가 한국의 유명한 가수들 가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은 갈라파고스에 돼 있는 이 인간들이 한국의 이런 것들을 좀 미개해서 전다는 거예요. 맨날 대통령 끝나면은 감옥에 보내고 자살도 하고 무지해서 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세계 선진국들이 그렇게 인식하는지 일본만 그렇게 인식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하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일본 내에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이내믹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 지금 현재 개엄까지 나오고 일본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한국의 근현대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올 스토리가 자극적인 스토리가 일본인들 상상도 못하는 자극적인 스토리가 한국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야. 제5공하고 서울의 봄, 그 다음에 뭡니까? 택시 기사, 그 다음에 1987년 이런 영화들 있죠. 변호사. 일본에서 나올 수 없는 주제들인 거예요. 일본에서는 정계를 비판하거나 정치를 비판하거나 이런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중국의 공산주의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거 일본에.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사회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유일하게 신문 기자라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 아베 비판한 거예요. 정말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아베를 제대로 비판한 아베가 끼친 해악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잘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를 잘 구슬렸다는 것은 세계가 다 인정해줘. 뭐 완전히 푸들같이 옆에서 그렇게 아양 떨면은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완전한 친구로 만들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해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아베는 아주 부드럽게 푸들처럼 잘 아랑방 빼가지고 그렇게 자기 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한국에서도 그걸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세계에서 아베는 그래서 외교에 있어서는 뭘 좀 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빼면요 외교 업적이 거의 없어요. 러시아하고 28번 푸틴하고 회의를 가졌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때 28번 정상회담 하면서 많이 퍼졌는데 진짜 해악을 끼친 거죠. 해결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한마디로 돈 쓰고 다니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다가 국내에서는 아베가 친구 편히 봐주고 뭐 그렇게 저렇게 해서 그 부정 그 다음에 사쿠라 뭐 보는 모임 봄에 그때 이제 자기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해가지고 그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런 것들 지원했는 거 그런 것들 영수증 다 없애버리고 다 숨겨버리고 기록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저렇게 부정 저지른 게 엄청나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총리도 사직하고 국회의원도 사직하겠다 그래버리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래가지고 개천하라 그래요. 기록을 조작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기록 조작했던 그 관료가 자살해버려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다룬 게 신문기자라는, 그거 제대로 다뤘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은 아베는 사악한 인간인 거예요. 그런 게 일본에서 유일하게 신문기자라는 드라마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그런 드라마가 부지기수입니다. 한국 사회에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걸 바라보는 한국의 시민들의 인식이 깨지지 않겠어요? 저건 나쁘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거는 나쁜 짓,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주의가 시민사회에 쫙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에다가 진짜 엉뚱한 비상계엄을 터뜨려 놓으니까 그게 진짜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부실하게 계엄을 할 수 있냐. 그게 왜 그러냐면 부실하게 계엄을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나름대로 탄탄하게 다 온갖 시나리오 다 했는데 처음부터 삐걱거려 버린 거야. 시민들이 완전히 몰려가가지고 처음부터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도 이미 미리 전에 어느 정도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쿠데타 얘기가 나왔잖아요. 국회에서. 그때 딱 잡아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고 그랬던 인간들이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에서는 정부가 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게 한국의 민주주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시키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지. 그런 인간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무슨 뭐 미개해서 그딴 얘기하는 것들 귀담아 들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걸 보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니까. 그런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일본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